육체적인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 에너지가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고요. 반대로 두 가지가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만성피로 스트레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하고 싶은데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는 바로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5년 정도 됐고요. 최근 한 16년, 17년 정도는 좀 특별한 진료를 했습니다. 바로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에서 진료를 해왔는데요. 질병을 치료하는 현대의학과는 좀 다른 건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검사해봐도 특별한 병이 없는데 에너지가 떨어지고 피곤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환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이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질병은 아니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슨 문제냐면 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포 기능을 끌어올리는 의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의학을 만난 것이 18년 전인데요. 바로 기능의학입니다. 제가 이런 기능의학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제가 번아웃 상태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한 100kg가 넘었었고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스트레스에 찌들던 제가 이런 기능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료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쓴 책 부자의 몸, 이 책이 바로 저희 몸과 인생을 실제로 바꿔준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많은 곳에 글을 쓰고 있는 의사입니다. 부자의 몸이란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부자의 몸이 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자신의 에너지, 또 정서적인 부분, 또 뇌 기능을 최적화시킨 그런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몸의 에너지입니다. 생물학적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내 몸에 건강한 생물학적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정서적 유연성입니다. 스트레스가 와도 우리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정서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만드는 의욕과 동기. 이것은 마음의 어떤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뇌 호르몬이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도파민 기반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네 번째가 항상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고 또 관찰하고 할 수 있는 메타인지 기능인데요. 메타인지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세트 포인트로 볼 수 있고, 마지막 5번째는 혼자서 성공하기 어렵죠.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역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트 포인트가 잘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도 좋고 건강도 좋고 또 성과도 낼 수 있고 결국 부자의 몸으로 가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자인 분들, 성공하신 분들, 또는 직장 내에서라도 잘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는 당연한 거고요. 기능의학적으로 세포 기능이 아주 최적화돼서 몸에서 제대로 에너지를 잘 뿜어내고 항상 피로회복을 잘 시키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에너지를 갖고 사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기능의학을 이제 오래전부터 공부하는 의사로서 유튜브에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에서도 기능의학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또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2번째는 바로 긍정정서입니다. 육체적 에너지와 함께 정신적 에너지가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긍정적 에너지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많은 연구들이 있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소냐 루범스키라는 학자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27만 5천 명의 직장인들을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을 보면 긍정적 에너지가 좋은 분들, 즉 행복한 직장인들이 상사의 평가도 좋았고요, 성과도 좋았고, 수입도 좋았고, 건강도 좋았고, 결혼생활 만족도도 더 높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육체적인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 에너지가 2가지가 함께 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고요. 반대로 2가지가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항상 17년 정도를 번아웃된 환자들을 끌어올리는 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의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또 심신의학적인 뇌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다 이제 합쳐서 이 책을 쓰게 됐죠.
네, 사실 이게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번아웃 때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의 경험도 그렇고 오랫동안 만성피로 스트레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많이들 경험하시는 건데요. 하고 싶은데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는 바로 몸에 생물학적 에너지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지만 세포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한 기능의학에서는 이런 세포 기능을 진단해 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일단 몸에 이러한 세포 기능을 끌어올려서 내가 스스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뇌호르몬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뇌호르몬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도파민도 있고 세로토닌도 있고요. 뭐 엔돌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호르몬들이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내가 막 의욕이 생기고 이러는 게 정신적인 문제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뭐죠? 이러한 생화학적인 뇌호르몬이 뒷받침이 돼야만 그게 또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이러한 에너지와 이 육체의 어떤 이러한 생화학적인 반응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뇌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나의 의지를 얼마나 잘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실행력으로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세포에서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능의학에서는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은 분들은 거기서 이제 ATP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TP 생산이 많이 되면 에너지가 생기죠. 피곤함이 줄어듭니다. ATP 생산이 잘 되려면요, 원료로 쓰이는 게 뭐예요? 원료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죠. 근데 현대인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연료를 많이 먹어도 이것이 에너지를 바꾸지 않고 살로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은 이런 연료를 빨리 이 ATP라는 에너지를 바꾸려면 중간중간에 그 화학 반응을 막 일어나야 되는데 화학 반응 단계마다 도와줘야 될 조효소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이 과정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이 연료를 먹어도 에너지 생산이 안 되고 오히려 살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양소들이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비타민 B군들이고요. 또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들, 또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소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사실 우리가 음식으로 잘 챙겨 먹으면 좋은데 현대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연료를 빨리 바꿔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미세 영양소들은 굉장히 적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잘 골고루 챙겨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 기능의학적인 내용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역시 정신적으로 의욕이 생겨야 됩니다. 자, 의욕을 만드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파민, 두 번째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지만 여성들도 있어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아시다시피 약간 도전적이고 또 강하게 뭔가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걸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도파민이야말로 또 우리의 의욕, 도전 욕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호르몬으로 도파민이 나오면 성실해지고 사람이 또 열심히 뭔가 하고 싶어지고 의욕이 생기고, 근데 반대로 나쁘게 자극을 받으면 이게 바로 중독 호르몬을 만듭니다. 게임을 하거나 알코올이나 도박 같은 그 순간에 도파민이 많이 나오죠. 그때 도파민이 뇌를 자극해서 뇌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걸 계속 해야만 하게 만드는, 그래서 중독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로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도파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실천을 할 때 좋은 도파민 체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도파민을 만들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겁니다. 그레고리 번스라고 하는 그 에모리 대학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도파민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책에 보면 도파민을 자극하는 이벤트는 바로 인간이 새로운 것을 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도파민이 나오고요. 또 새로운 책을 읽을 때, 새로운 공부를 할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새로운 영상을 볼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새로운 쇼츠를 볼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한테 건강한 도파민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한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하는 거죠. 조금 길을 바꿔서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것, 또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가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 자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도파민 자극을 하는 방법은 바로 아주 작은
성취와 작은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 10시까지 내가 요거를 다 맞춰야 되겠다라는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럼 그거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나한테 작은 보상을 하면서 그것이 나의 도파민 시스템을 고자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루틴을 가져가시면 이것이 바로 도파민 시스템을 재훈련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몸은 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MBS 6단계거든요. M이 이제 마인드, 그 다음에 B가 바디, 근데 S가 중요한데요. S가 바로 서브컨시어스 마인드라 그래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 우리 인간의 삶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원하는 것들이 잘 심겨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이뤄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반대로 돼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내가 접근해서 나의 어떠한 원하는 것들을 심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체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루틴을 가지시면 되게 좋은데요. 일단은 잠재의식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잠들기 직전 또는 잠 깨자마자. 그때는요, 우리 뇌파가 세타파로 변합니다. 세타파라는 것은 굉장히 느린 뇌파인데요. 그때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잠재의식을 다루는데 암시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서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거나 녹음을 해서 귀로 듣거나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매일 높은 에너지와 집중력으로 일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 끝에 이런 말을 붙이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또는 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잠자기 직전에 들으면서 잠이 든다든가 또는 깨자마자 그걸 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 잠재의식 속에다가 그 좋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심을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휴먼 피지올로지라는 의학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코브라 자세라는 게 있거든요. 요가하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코브라 자세를 3분 동안 유지했더니 몸의 호르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호르몬이 바뀌었나 봤더니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16%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호르몬은 의욕을 일으키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증가한 거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코르티솔, 이건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죠. 이 호르몬이 11%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자세를 3분 동안 취했을 뿐인데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처음 밝혀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논문이 또 하나 나옵니다. 2010년도에 자신감 있는 자세를 딱 2분만 취했을 뿐인데도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19%가 상승을 했고요. 콜티솔은 자그마치 25%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더우먼 자세입니다. 양발을 딱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양손으로 허리에 대고 가슴을 펴고 턱을 딱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는 거죠. 이 자세로 딱 2분만 있어도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안감이 떨어지죠. 두 번째 자세는 책상 같은데 팔을 대고 약간 엎드리면서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할 때 리더분들이 앞에 서서 하는 자세거든요. 그런 자세가 또 테스토스테론을 올렸고요. 또 콜티솔을 낮추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강의를 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기업교육 또 지자체 교육을 많이 다니면서 기능의학, 또 심신의학,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강의 다니다 보면 시작하기 전에 긴장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신감 있는 자세로 2분만 서 있으면 기분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그 MBS 6단계 중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이제 2단계에서 다루거든요. 스트레스는 뇌가 받죠? 그럼 뇌신경이 어떻게 될까요? 뇌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근육들이 굳게 되는데요. 얼굴, 목, 어깨, 그리고 호흡근의 일부까지 뇌신경이 자부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아실 거예요. 턱근육이 굳으면 잠잘 때 하는 안 좋은 버릇이 있죠. 바로 이갈이입니다. 이갈이는 뇌신경이 예민해졌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육들을 심신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풀어내는 겁니다. 편도체가 원래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짜증이 잘 나요. 스트레스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얼굴, 턱, 목, 그 다음에 이 호흡근, 복식호흡이겠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천천히 근육을 풀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긴장을 풀면 뇌신경이 훨씬 더 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편안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심호흡을 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것들이 멘탈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심신의학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 이야기를 좀 넘어오면 자, 스트레스 많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냐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결할 수 있는 거면요 노력해서 스트레스를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즘에 내가 뭐 외국어 능력이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예? 그럼 스트레스가 줄어들겠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바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자. 이것이 바로 리프레임 훈련인데요.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그것이 계속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바꿀 것인가 관점을 바꾸는 거죠. 리프레임 훈련 중에 제일 좋은 게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라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굉장히 식상하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실제로 쓰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반대로 실제로 꾸준히 썼을 때 효과를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감사일기에 대한 그 긍정심리학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행복도를 올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원장님, 제가요 어제 너무너무 짜증나는 하루였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뒷차가 내 차를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사고 처리하는데 1시간 걸렸대요. 아침에 늦게 출근을 해가지고 가니까 회의도 막 늦었고 막 처리할 일도 복잡하고 하루 종일 그냥 짜증이 너무 나는 거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감사하게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쓸 게 없더래요. 오늘만은 못 쓰겠다. 너무 짜증난다. 일기를 덮었답니다. 그리고서 딱 누웠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큰 사고 났으면 어떡할 뻔했지? 만약에 진짜 사고가 좀 커가지고 내가 만약에 3일이라도 입원을 했으면은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일을 생각하니까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더랍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1시간 만에 해결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썼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원장님, 제가 스트레스 굉장히 민감하고 짜증 많이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감사일기 한 2달 써오셨잖아요. 예, 그게 다 훈련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훈련이 이미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리프레임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표정이거든요. 코레크만 교수님이라고 그 표정심리학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무표정한 상태에서 몸에다가 맥박, 혈압, 체온 이런 것들을 생리적 반응을 측정을 하다가 갑자기 자, 지금부터 최대한 환한 표정으로 바꿔주세요 이랬습니다. 화가 안 나는데 표정만 바꾼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가서 2분도 지나지 않아서 몸에 나오는 생리적 반응이 바뀌는 거예요. 표정을 바꾸니까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도 바뀐다는 걸 처음 발견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웃고 있으면 내 몸과 마음이 좋아진다. 그래서 억지로 웃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웃는다?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웃는다는 것이 연구가 확실히 밝혀졌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많이 웃는 것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요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죠? 나 자신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떻게 남냐면 나한테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잠재의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많이 할수록 당연히 나의 잠재의식은 좋아집니다. 오늘도 운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스스로 계속 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갖는 데 중요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랑 함께 벌써 이제 몇 년째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루틴이 있어요. 출근을 하면. 딱 만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굿모닝 하고 물어봅니다. 오늘 운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짰어요. 다. 오늘 운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그것은 이제 서로한테 좋은 기운을 주고받기 위한 방법이죠. 여기서 제가 드디어 이제 메타인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그냥 인지랑 다르죠. 내가 나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똑똑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 침팬지, 영장류죠. 그래도 메타인지 못합니다. 메타인지는 특별한 뇌구조가 필요하거든요. 전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전두엽은 전두엽 앞에 있는 아주 작은 뇌구조입니다. 이것이 있는 인간만이 바로 메타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깨닫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메타인지가 원래 그 교육학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다 메타인지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아는 능력이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이 부분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걸 알고요. 내가 이 부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 메타인지가 안 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내가 모르는지 모르고 넘어가요. 자, 이게 심리학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되는 분들은 감정 조절의 첫 번째 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잘 되는 분들은 전전두엽이 잘 발달된 사람들이고 전전두엽이 발달된 사람들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공하나 봤더니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도전의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끈기가 좋아지고요. 심신 안정도가 좋아진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를 훈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봤는데 너무 어렵다. 딴 생각이 들어서 명상 못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명상책을 수십 권을 읽으면서 찾아낸 게 있어요. 차드 명탄이라고 하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세계적인 명상가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명상은 오히려 딴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해하시죠? 네,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명상을 할 때 복식호흡을 천천히 해요. 그러면서 호흡에만 집중하라고 하죠. 그럼 딴 생각이 당연히 들죠? 30초 만에 들어오죠, 딴 생각. 자, 여러분들 딴 생각 들면 계속 하나요? 계속 하지 않습니다. 한 1분 정도 지나면요. 본인이 깨달아요. 내가 지금 명상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네? 깨닫죠? 자, 깨닫는 게 뭐죠?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호흡으로. 또 좀 이따 딴 생각 들죠? 또 깨닫죠? 다시 돌아와요.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 훈련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5분, 10분만 해도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메타인지가 향상되면서 뭐가 좋아져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고 끈기가 늘어나고 심신 안정도가 좋아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보면 성적도 올라가고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메타인지 훈련은 반드시 우리 루틴에 넣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